지금 그 토론자분이 귀빈이 아직 조금 도착은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14시 7분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2회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영현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하는 2015년 제2회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에 관심 갖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은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08년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건축도시 관련 전문 포럼이 되겠습니다. 포럼에 해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해서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저변을 넓히고 정책적인 관심을 고조하는 데 일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사회 전반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범죄 예방 환경설계, 세트들 관련된 사업과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의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귀빈을 모두 다 소개해드려야 되겠지만 좀 특별하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부 법질서 선진학과 나창기 과장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 분 박사님의 전문가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뒤에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고 우리나라 세트드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범죄 예방 환경설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시작을 위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재성 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재성 소장입니다. 우선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오늘 행사를 위해 축사를 준비해 주셨던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님과 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나창기 법무부 법질서 선진화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일상생활 또 사회 곳곳에서 안전과 범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 건수가 2002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14만여 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일상생활에서의 사건, 사고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범죄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중앙부처와 여러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범죄 예방 환경설계 기법인 세트들을 도입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모든 노력을 함께 공유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소는 그동안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건축도시 분야의 안전 구현을 위한 법제 마련과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설계 기준과 안전한 실내 건축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법 질서 실천을 위한 범죄 예방 선도 사업 및 보행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의 시작에 앞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서울연구원의 신상영 연구위원님과 한국교원대학교 김걸 교수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손동필 연구위원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론을 이끌어주실 서울대학교 최재필 교수님과 강무성 교수님, 신의기 박사님과 조영진 박사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과 도시 전문 분야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각청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들리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본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오광수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국회 일정이 부득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오광수 국장님을 대신해서 전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와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을 지내신 나창기 법무부 법질서 선진학과 과장님께서 축사를 대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신 오광수 검사님께서 꼭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국회 결산심사위원회 참석 때문에 불리하게 제가 대신 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축사를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기가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점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재성 소장님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노고 인사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광복후 7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사에서 보기 힘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은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약속인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지키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시점입니다. 법에 대한 신뢰와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치는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국민 행복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지역 주민과 여러 민간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고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아우리에서 지난해 법무부 사업의 서울지역 최고소의 설계와 모니터를 맡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을 다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히 도움을 많이 주신
유광훈, 손동필, 조영진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화를 위한 법무부의 연구 용역 수행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은 법 질서가 일상생활에서도 준수되고 사람과 문화,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과 법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친다면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법무부 정책에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들의 실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건축도시 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포럼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서울연구원의 안전환경연구실 신상현 연구위원님께서 서울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기성시가지 범죄 취약지역의 특성과 세태들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의 신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기성시가지 범죄 취약지역의 특성과 석태적 서울시 사례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서울시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례로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이미 고도는 이제 시가화된 지역이죠. 기성시가지인데 그런 이제 시가지 도시지역에서의 어떤 범죄 취약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특성에 기반해서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발표될 내용은 이제 이른바 이게 생활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강력범죄라고 표현을 하는 범죄, 서울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활, 강력범죄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범죄 취약지역의 이제 특성, 이렇게 사례를 대상으로 보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법을 기반해서 범죄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제안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안전, 방제 이런 쪽으로 주로 연구를 하는데요. 항상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하거나 또 제3의 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 이런 내용을 보면요. 안전과 관련해서 항상 일관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부적 위험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가 가장 걱정이 되느냐, 두려우냐, 그러면 역시 항상 범죄가 압도적으로 이제 1위가 나오죠.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죠? 이런데 이제 이른바 도시성, 어버니즘, 이런 도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화되고 고도로 익명화된 그런 도시.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웃과 이웃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법 질서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과거에 이제 전통사회에서 비공식적인 주민 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경찰 이런 제도화된 그런 공식적인 그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제어가 되죠. 그죠? 그만큼 이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서울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5대 범죄라는 이걸 이제 보통 통계 자료, 우리 어떤 생활 범죄, 강력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됩니다. 절도, 폭력, 성폭력, 강도, 살인. 이제 이게 주요 지표가 되는데 서울에서 요 5대 범죄는 연간 한 13만 명 건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5대 범죄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폭력과 절도가 95% 이상을 차지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여러 가지 성폭력 범죄라든지 강도, 살인 이런 범죄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성폭력 범죄가 사실은 2000년도 초에 비해서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서울에는 이제 사실 여성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젊은 여성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고 하다 보니 그만큼 취약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범죄자, 가해자는 누구인가를 일단 보겠습니다. 5대 범죄 피해자 연령을 부포를 쭉 보면 이제 물론 범죄 유형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살인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거나 강도 이런 부분은 이제 10대 말, 20대 초 이런 연령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요. 강간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여성이 이제 주된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절도는 예컨대 20대, 30대, 폭력은 40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폭력과 절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5%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0대가 연령별로는 이제 40대 가장 피해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자, 가해자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40대 그룹이 가장 이제 큰 가해자 그룹을 형성한다. 그래서 보면 대략 20대, 40대 이제 청장년층 부분이 되겠죠. 물론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연령층이 범죄에 대한 최대의 이제 사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 집단을 형성하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5대 범죄 직업은 뭔가 보면 크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범죄자의 직업은 피고용자, 이제 회사원이라든지 여기 직장 다니시는 물론 이제 전체적 직업 그룹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피고용자과 무직자, 자영업자 등의 이제 순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다음에 이제 살인, 강도와 같은 흉악 범죄. 절도, 이런 무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절도에서 무직자는 생계형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만, 그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5대 범죄 발생 장소를 보면, 여기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돼서 한눈에 이제 좀 약간 따라보기 힘드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이른바 노상이라고 표현됩니다만, 소로 골목길이라든지 특정된 공공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다만 이제 살인 이런 게 범죄의 독특한 특성상 살인이나 방화 이런 건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성폭력 범죄는 이제 지하철,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업소 등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시간대라든지 언제 발생하느냐? 일단 시간대에 보면 역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야간 이렇게 보시면 심야라든지 이제 새벽 이렇게 늦은 밤이라든지 심야에 이제 많이 발생하고 요일별로 보면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의외로 보면 주말에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서울에 이제 25개 구가 있습니다. 구가 있는데 자치구별로 지역별 분포 이제 굉장히 매크로한 지표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발생 건수를 보면 가장 이제 이건 단순 2010년에서 2012년 집계 자료입니다만 전체 발생 건수를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고요. 다음에 송파구, 영등포, 관악구 수입니다. 다만 여기 이제 큰 구, 이제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고, 이제 면적이 큰 구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상대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가와 면적, 평방킬로미터 밀도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관악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남구, 중구, 광진구 이런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자치구도 있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덜 일어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무슨 요인 때문에 그런가를 간략하게 제가 서울에 33개 경찰 관서가 있습니다만은 경찰 관서를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회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뭐 표가 복잡합니다만 이걸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거주 인구가 밀도가 높은 지역이 이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있더라.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3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이 범죄가 많은 지역이 있더라. 서울에서 예를 들어 15세, 3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많은 데는 예를 들어 강남구나 이런 데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 주거 산업 범죄 지역, 상업시설, 유흥 숙박시설 밀접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있고요. 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로 골목길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지역 그런 특징이 있고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 아파트 가격 수준으로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데가 조금 약간 뭐 부자 동네다 이런 바 이렇게 본다면은 어쨌든 경제적 수준이 좀 높을수록 범죄율이 오히려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어떤 특성을 다른 각도로 하면 지금까지는 범죄의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살펴봤고요. 범죄에 좀 취약할 것 같은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울에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서민보호 치안 강화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 옛날에 우범지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에는 약 160개소가 있습니다. 과거 2012년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요 서민보호 강화, 요 지역은 뭐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든지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 주거 상황이 혼재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이런 데를 주로 이제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160개소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거 이제 5개소가 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 4개소 이렇게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주로 이제 율락과 유흥가 밀집 지역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치안 강화구역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약간은 특성이 다른 측면도 있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거주 인구 밀도를 보면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보니까 치안 강화구역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좀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도 있고 15세 64 청장년층이라고 본다면 이런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경향이 있고요. 여자보다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밀집도가 높은. 젊은 여성, 15세에서 33세에 있는 젊은 여성의 비율이 좀 높은 지역. 이제 이런 범죄 취약 지역에서는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더라. 인구 이동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향이 있다. 1인 가구 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더라. 이른바 우리가 떠내기라고 그러죠. 떠내기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떠내기가 많다 보니까 자가 점유 가구 비율,
이제 세입자가 많이 그냥 이제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면은 이런 지역에 이제 자가 점유 비율이 낮다. 세입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특징이 있더라. 기초가 그러니까 수급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통해서 이제 기초 최저 생계 지원하는 기초 가구 수급자 이런 비율이 상승하고 그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된 지역의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간적인 특성,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에요? 단독주택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에 단독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거상업이 혼재된 지역, 상업업무 시설이 좀 많이 밀집된 지역은, 이제 물론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특별히 높습니다만, 왜냐, 영업소 밀집지역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 녹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도로율은 좀 높은 경향이고요. 다만 이제 치안 강화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골목길에 어떤 그런 비중이 좀 높은 경향이 있다. 노후도는 이제 유해업소 밀집 지역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요게 이제 유해업소 밀집 지역들이 중심가에서 어떤 점유지대, 이런 데, 음영지대에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황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는 치안 강화구역에 대해서 하면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특징이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타입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얼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 그런 이제 현상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 주거상업이 혼재된 지역. 구도심 지역, 구도심에 좀 약간 강북에 우리 또 과거 도심 지역, 사대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밀집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큰 세 가지 타입으로 좀 나눠줄 수 있겠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여기 이제 테이블은,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인구와 가구 특성을 보며 토지를 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것 정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는 특징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작은 제가 이제 설명을,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도 한번 유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타입이 있었더라. 하나는 주거산업에 혼재된 지역, 어떤 중심가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유흥업소가 이런 데 많이, 우리가 이쪽 식당들이라든지 하면, 그리고 이제 구도심형, 구도심 지역에 이제 약간 세태한 이제 꾸미진 지역에 있는 그런 세 가지 타입들이 이제 식별이 되었다. 이런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의 그런, 타입들을 참고를 해서 치안 강화 구역에 이제 각각의 타입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광진구에 있는 군자동에 있는 주거 지역을 현장 조사를 해봤고요. 강남구 역삼동 쪽에 한 지역, 그리고 종로구 이제 bon의동 지역에 한 군데, 여기 세 군데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은 물론 아까 타입은 좀 나눠지긴 하지만 대체로 영업소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제 타입을 구분하지 않고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일대 주변 지역을 한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대상 지역에 이제 애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까만 점들이 볼 겁니다. 이게 이제 CCTV, 방법용 CCTV가 설치된 위치입니다. 이제 그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요 이제 4개 지역을 보니까 특징이 본주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노령 인구 비율은 좀 낮은 경향이 있고요. 15, 34 젊은 여성 비율이 좀 상당히 높더라.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구글볼에 시야가 좀 불량한 지역들이 좀 많은 경향이 있더라. 방범용 CCTV가 효율적으로 비교적 설치되어 있어 주로 이제 관련 여러 도로가 만나는 지역이라 주요 통로에 어떤 도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점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요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공공에 의해서 설치되는 CCTV 같은 경우는 재정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족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또 주민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일부 이제 사설 CCTV라든지 사설 보안 시큐리티 시스템들이 이렇게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적 가면 사설 시큐리티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죠? 방범 시스템 그런 이제 서비스 업체들. 근데 이제 그걸 가입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런데 세입자 비중이 그러면서도 높고 이제 떠내기가 많고 하는 이제 좀 약간 가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 가입률이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공공에 의한 시스템 이런 데 좀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불법 주차, 노상적지는 무질서한 전선 및 통신선 등 무질서한 환경, 그런 좀 어수선하고 좀 지저분하다는 이런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물론 지역마다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조도가 충분치 않은 밀집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유흥시설, 모텔 등의 인접해서 입지하는 지역들도 이제 있었다. 그래서 그 네 군데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 가로 환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환경이 중요한 게요. 이게 대부분의 범죄가 어떤 공개 공간,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노상이라고 노상이라는 게 이제 광범위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지역에서 대부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가로 환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CCTV, 질서 및 유지관리 상태, 불법 주차, 쓰레기, 노상적 침몰, 이런 상태라든지 야간 조명 이런 것들 그런 걸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앞서 제가 일반화돼 시켜서 요약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질서 여중에 이제 질서 및 유지관리 상태, 또 불법 쓰레기 이런 것은 이제 또 따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이제 범죄 이론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좀 관리되지 않고 무질서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아우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대상들 몇 개 제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좀 시야 확보가 좀 불량한 골목이 좀 좁고 어두운 길. 여기 이제 뭐 자율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런 지역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자율 방범대 초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CCTV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여기 좀 굉장히 좁은 골목길. 골목길은 이런 보면 CCTV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취업지역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설 CCTV라든지 방범 시스템 이렇게 설치한 경우가 곧잘 있었습니다. 불법 쓰레기라든지 뭐 노상적지 이런 데 보시면 여기 전체적인 이런 데 차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야간 이제 굉장히 어둡죠,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주택가 여기 바로 있는 뒤에는 주택가입니다. 여기 이렇게 유흥시설 모텔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시내가 지금 요즘 아시다시피 통신 이런 게 워낙 하다 보니까 과거 이제 전력과 통신 이제 선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이동통신 이런 것도 막 여러 가지 많습니다. 케이블 여러 가지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이게 지역의 무질서에 일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말로 제가 또 명쾌하게 일반요긴하게 이게 딱 지역적인 특성이 설명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특징에 기반해서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범죄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를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이제 도시 지역에 고도로 임명화돼 개인화되고 오로지 경찰이라든지 공공 치안 그런 공적인 치안 그에서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만으로 좀 한계가 있다. 역시 감시의 눈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는데 그래도 경찰, 지자체, 시민들의 상호 협력과 참여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게 기본 큰 방향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주된 주제가 섹테드 범죄 예방 환경 설계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기에는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다. 이거 환경적인 그런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서포트한 이런 행정사회적인 그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적절히 이제 조합을 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책을 적절하게 지역 특성에 병행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게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특징 쪽에서 이제 어떤 물리적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행정사회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대책 측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겠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발생 특성이 보니까 폭력과 절도가 대부분 차지한다는 거, 성폭력 범죄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 흉악범죄 및 재산범죄에서는 무집자 비중이 높다는 거, 야간에 주로 발생한다는 거, 주말에 좀 많이 발생한다는 거, 모상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 단독 다가구 주상 범죄지역 상가시 밀집 지역 이런 데서 좀 많이 발생한다는 거, 범인을 주거 지역에 젊은 여성 밀집 지역, 1인 가구 밀집 지역, 세입자 밀집 지역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특징 속에서 우리가 가능한 피지컬한 물리적인 대책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행정적인 또는 어떤 주민에 의한 여러 가지 소프트한 대책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CCTV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현재에서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고 많이 우리가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프라이버시 어떤 측면의 문제이지만 또 범죄를 또 여러 가지 예방을 하고 아니면 검거하는데 그 어떤 효율성이 또 보다 큰 걸로 어느 정도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폭력과 절도가 예전에서 대부분 찾아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CCTV 야간 조명, 영역성 강화하는 그런 피지컬한 대책이라든지 방범 순찰, 뭐 지역사회 감시망, 뭐 질서 유지 및 단속, 청소 및 환경 미화, 뭐 건전한 음주 문화 이게 이제 수가 관계가 아무래도 깊다 보니까 특히 융합성 이런 게 관련해서 업소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거. 예컨대 대구의 도심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용감 위주의 술집들이 많이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무질서라든지 뭐 폭력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과 예를 들어 각각의 지역 업소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어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는 이런 것도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능한 대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면 이제 일단은 여기 도시공간 하드웨어 대책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범죄가 발생한 시간대, 장소, 지역 유형에 따른 중점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간대 역시 야간에 많이 발생해요. 야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된 거, 그죠? 장소별 골목길을 비롯한 노상에서 말이야 여기에 대한 이런 게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아까 지역 유형별, 원룸 밀집 지역, 다가구, 뭐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 주상 원대 지역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니면 젊은 여성 밀집 지역,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개념에 입각하되 기성시가지 적용사항의 난이도를 고려해 공간 영역을 적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셀프테드에 이제 보통 한 5가지 또는 6가지의 어떤 기본 전략이 있고 그것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공간상의 토지용이나 가로와 환경, 뭐 건축물, 조경, 시설물에 대해서 그게 이제 대책이 위에 이제 기본 전략이 섬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여기에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어떤 적용상의 난이도라든지 그 어떤 효용성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선택적인 그런 이제 좀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CCTV, 뭐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CCTV가 감시경보시설, 뭐 반사거리 비상벨들 이렇게 같이 이제 부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단은 보면 CCTV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CCTV 설치 밀도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 또 지원이 필요한 경향이 있더라. 보시면 이게 서울에 이제 2013년 기준에 이제 CCTV 방문용 CCTV 분포예요. 서울에 한 2013년 현재 그때 이제 지금도 좀 늘어났겠습니다만 14,000대 가까이가 이제 방문용 CCTV가 있는데 지역별로는 이렇게 분포되는데 보면 강남구 서초구라든지 이런데 은평구 조금 뭐 이런데 이런 뭐 지역들 많이 설치된 지역도 있어요, 그죠? 이런데 이제 또 뭐죠? 서남권 지역과 동북 지역에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나타나네요. 그래서 보면 전체 단순 그냥 자체 25개 구에서 예를 들어 서울 사례를 보면 평균에 비해서 낮은 이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6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제 방문용 CCTV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정도와 방문용 CCTV 설치 밀도를 상당히 평균을 보니까 기대 이하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죠. 예컨대 뭐 검천 경찰서 소관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노원, 관악 이런 데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대 이하로 이제 설치된 그런 거죠.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설치된 지역.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그런 지역 간 이제 불균형에서 이게 이제 재정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조건은 공공에 대한 이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 효율적인 CCTV 배치 및 위치 선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 현재는 뭐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거 이제 방범 순찰대라든지 뭐 경찰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상식선에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시설,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약간 감안해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CCTV들 이렇게 보면 이게 노후화되고 사양이 낮은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있어나만 이렇게 해상도가 너무 낮거나 여러 가지 성능이 또 떨어진 거는 이런 게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CCTV 자체도 뭐 사실 필요하지만은 무드되어서 이렇게 반사의 비상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보안적인 그런 이제 경보장치를 보안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른쪽 그리면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구의 어떤 지역에 CCTV가 방문용 CCTV 설치 위치들이에요. 이게요. 설치들인데 이제 그걸 저희들은 이제 어떤 한 GIS 방법을 통해서 단순 그냥 밀도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셀이 이렇게 큰 거는 그만큼 이제 방문용 CCTV 설치 밀도가 이제 성기되는 거죠. 촘촘하게 있는 지역과 넓은 지역 이렇게 덜 성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이런 거, 물론 이 대상 지역의 어떤 상대적 범죄의 위험도 취약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게 공간적으로 균등할 수, 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떤 주거지역 시가지를 볼 때, 이게 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마다 이게 설치가 그렇게 고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나 공공지원 등 다양한 실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을 단위 또는 지구 단위의 면적인 에어리어 단위의 환경 겸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사실은 현재 다양한 부서에서 사실은 마을 만들기, 재생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만들기형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정, 협약을 촉진하고 이를 공공이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지구단위를 통해 토지용 시설물, 건축물 등의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디자인 사업을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돼. 범죄 위험 지역 유형별로, 뭐 예를 들어 단독 다가구, 주상 범죄 지역, 공원, 학교 주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 각각의 어떤 이제 차별화된 유형을 고려한 어떤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지침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뭐 또 일본 동경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역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 그런 지침을 만들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여성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이나 사회자를 비롯한 이렇게 떠내기가 많은 지역들 이런 데가 특히 이제 어떤 대책 없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는 사실 어떤 방문 시스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지역 같은 역시 공공에 대한 지원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되겠죠. 주인이 없는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 소프트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행정 사회적인 대책.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범죄가 발생한 시간대, 장소, 지역 유형에 따라서 중점 전략이 다를 건데 그건 앞서 공간 전략하고 대동소에 하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방범 순찰입니다. 경찰에도 순찰이 돌고 자유방범대에서 이제 순찰을 돌고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부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고 활성화된 지역도 덜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원칙은 경찰에가 이른바 공식적인 통제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시의 눈과 이게 많이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경찰을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찰이 주민과의 접촉, 도보 요섭 순찰, 자전거 순찰 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니까 가시성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CCTV나 여러 가지 이제 경찰력의 또 인력의 치안 인력의 한결에 이래서 CCTV라든지 전화기만 듣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많이 이제 걸어다니고
주민과 접촉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방문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은 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감지 순찰 보호 활동이 이게 좀 약간 가까이 서로 단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독되기도 하고 좀 체계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전체의 점에서 약간 효율성과 체계성이 필요하겠죠. 이게 또 이렇게 방문 순찰만 하더라도 이게 도는 일주일 중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이제 도는 요일이 있습니다. 시간대가 있는데 이게 범죄 실제 거짓이 발생하는 거 반드시 매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민간 방문 수사력의 역량 강화, 그러니까 장비를 좀 개선해주는 여러 가지 이런 거, 특히 이제 순찰 일정 이런 것이 이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지금 약간 그런 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만고만한 상식적인 선에서의 어떤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보통 이루어집니다만.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조직 활성화할 때 이웃 간 유대망을 강화해 자연스러운 안정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부 후보단위, 블록단위,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다른 일반 주거지역에서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떤 내부부터 어떤 블록 단위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질서 유지 환경미화를 통한 지역사회 이미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이제 깨진 창문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밝혀진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무질서 경범죄 단속 강화, 기초 질서 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 그죠? 청소를 한다거나 업소들의 이제 자율적인 이제 자정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좀 키울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이제 그죠? 피지컬하게 하는 경우적으로 정보 제공,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 정보. 이 지역이 우리 동네가 내가 사는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인가,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가 알아야지. 그게 잠재적인 어떤 대처가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범죄 정보는 우리가 가장 사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범죄에 대한 정보 이런 게 좀 많이 최근에는 어떤 지도라든지 형태 이런 게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 다음에 이제 지자체 경찰 치안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겠다. 지자체가 치안 관서는 아닙니다. 알지만 사실은 우리 특히 섹터에서 범죄 예방 행위에서 일과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지금 왜냐 지역사회의 어떤 물리적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 지자체에 고유한 사항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경찰들은 수찰을 하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검거를 하고 하지만 그 환경에 대한 관리는 경찰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리죠, 그죠?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범죄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 가지고 있고 지자체는 그런 게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까지 경찰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범죄 정보와 지역 정보를 상호 공유를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지향적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지자체, 지역 주민과 협력을 강화한다. 문제지향적 범죄 예방이 뭐냐? 프로블럼 오리엔티드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로 이제 순찰, 단속 이런 게 경찰에서 해왔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그죠?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에 영향이 개인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되었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느냐에도 문제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치료, 상담, 복지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가 있고 또 우리 오늘 이제 섹터도 이런 것처럼 환경을 준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 정도 쪽에서 범죄를 줄이는 이런 측면이 이제 강화되는 게 프로블럼 오리엔티드 이제 폴리싱의 어떤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이미 경찰의 수준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됩니다. 그죠? 그런 서로 간에 따라서 이렇게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 경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폴리싱이 필요하다는 거. 범죄에 다음을 이른바 크라임 핫스팟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치안 인력을 정작 배치하는 어떤 그런 거. 깨진 창문 경찰 활동, 브로큰 윈도우즈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경범죄 기초질서 위반의 그런 무질서에 대한 그런 단속 이런 거라든지 질서입니다. 근데 보면 그 중에서도 불법 주차라든지 쓰레기 투기 환경증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것도 지금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그래서 따라서 또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고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또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장기적으로 연속성이고 지속성이 좀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제가 세 가지 이제 번째를 주기위해서 이제 제안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주소가 없지만은 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서울연구원의 신상영 박사님께서 서울시 사례를 두고 범죄 취약 지역의 특성과 세패들 다소 예전 시간보다 조금 길기는 했지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김도희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